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핵심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종합 뉴스룸입니다. 이란의 핵시설 입구가 흙으로 덮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란에 우라늄 농축 설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부 이스파한 핵시설의 출입구 세 곳이 최근 흙으로 덮인 모습이 포착되어 공습에 대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안보 위협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국가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 깊은 뉴스 해설을 원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경고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복역하다 숨진 무기징역수 남편이 21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고고 장동호 씨는 2003년 아내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2005년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21년 만인 오늘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위법 수사를 인정해 2024년 1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국가 권력의 오용으로 무고한 개인이 억울하게 희생된 것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재심을 통해 뒤늦게라도 진실이 밝혀진 것은 사법정의 실현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그저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비교입니다. 선진국 클럽 G7에서 최초로 탈원전을 선택했던 이탈리아의 전기요금은 한국보다 3.3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는 비싼 전기요금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뒤늦게 원전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이념에 치우친 에너지 정책이 국민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했음이 입증되었으며 실용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의 확보가 국가 경제 안정과 국민의 자유로운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논란입니다. 중국이 자국 기업인들에게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는 사실상의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 총선에서 압승하기 직전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시진핑 정권이 총선에서 승리한 자민당을 경계하며 대일 압박을 지속하는 양상입니다. 국가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통제하고 외교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위배되며 이는 국제사회의 자유로운 교류를 저해하는 국가주의적 행태로 비판받아야 합니다. 더 깊은 뉴스 해설을 원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 구상이 그가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지명한 인물과 정책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의 통화정책 기조는 오히려 금리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경제 공약과 중앙은행 수장의 정책 철학이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경제정책의 공정성을 지키는 핵심 가치이며 정부의 단기적 목표를 위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장기적인 경제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수치입니다. 삼성전자 기밀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활용한 전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삼성전자 전 IP센터장 안승호 부사장이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려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와의 특허권 협상 내지 소송을 계획한 뒤 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취득해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삼성전자가 거액의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할 위험에 처했고 건전한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핵심 자산인 영업비밀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이며 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근간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전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